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이때를 미소가 기다리셨습니다.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찬바람을 타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대의 맑은 숨결이 수염이 길어가지고 할아버지라 그래요. 가을 한철 맛보는 고소한 유혹, 바다의 큰 어른으로 대접받아온 귀한 녀석들이 이 가을 우리 밥상을 찾아왔습니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 길을 걸어갑니다. 바람을 따라 서해로 갔다고 할까요? 어느새 가을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아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네. 계절마다 순서를 정해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니 참 고마운 일이죠. 이 산들 바람에 흔들린다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코스모스를 살살이 꽃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을 바람을 한이바람이라고 그러죠. 서쪽에서 불어온다는 뜻이죠. 아마 저 서쪽에서 가을을 안고 오는 어떤 손님이 있겠죠. 이 풍성한 그 가을 소식을 안고 찾아온 귀한 손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면 바다는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조업을 나선 김영기 씨 부부는 요즘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바다에 나와 삽니다. 물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시간 싸움이 이거. 그러니까 아무 때도 안 되니까 그걸 놓을 적에는 전쟁이랑 똑같아요. 그 시간대 안 놓으면 안 되니까. 표라도 한 줄이라도 빨리 그 자리를 해야 되니까. 녀석들이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내리고 30여 분을 기다립니다. 되게 낫지? 드디어 그 녀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가을 서해를 찾아온 귀한 손님 대하입니다. 대하는 한자의 뜻 그대로 큰 새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서식하는 80여 종의 새우 중 가장 몸집이 큰 종으로 보통 길이가 15에서 20cm, 큰 것은 30cm가 넘기도 합니다. 머리나 꼬리가 잘라지면은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잘 떼어내야 합니다. 수염이 길어가지고 할아버지라 그래요. 이거 허리도 굽고 해서. 그냥요 묶어놓지 말고. 바다의 큰 어른답게 대하는 서해 어민들에겐 최고의 수입원입니다. 철 따라 쭈꾸미도 잡고 꽃게도 잡지만 살림에는 가을 대하만 한 게 없습니다. 배고픈 서름이 꽤 길었던 김영기 씨가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것도 대하 덕분입니다. 저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무 뭐 그런 거 다 했었지. 쌀밥을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를 거기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밥 배불리 먹는 게 그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뭐 꿈 다 이루어졌어 저는. 돈도 벌을 만큼 먹고 집도 있고. 하지만 뭐든 쉽게 얻어지는 건 없나 봅니다.
대하가 한철이라 하루도 쉴 틈이 없으니 말입니다. 무창포 항에는 대하잡이 배들이 쉼없이 드나듭니다. 배가 들어오면 포구는 그때부터 바빠집니다. 잡아온 대하를 그물에서 떼어낸 다음 다시 손질해 조업을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하철이면 무창포 사람들은 죄다 그물 작업에 손을 보탭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작업을 하셔. 참 그렇게 많이 못 주무신다고 그래요. 오늘은 5시 못 돼서 나가야 돼요. 요즘은 대화가 제일 기분 좋겠네요. 네, 대화가 오르면 빨갛게 오르면 기분 좋고요. 그물이 가는 데다가 망이 겹쳐 있어 일이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머리와 꼬리가 뾰족해서 찔기가 아주 일수입니다. 어떻게 그냥 앞으로 참고 해야지. 그러면 손이 미끈미끈해요. 이 대화가 미끄러가지고. 그래도 많이 잡히기만 한다면 손 아픈 것 정도는 거뜬하게 견딥니다. 일하면서 금방 잡은 싱싱한 대하 한 마리를 까서 먹는 재미도 쏠쏠하죠. 누가 이렇게 맛이 좋은 거예요?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거 까서 먹으면. 하지만 대하 하면은 구이가 제격이죠. 소고기구이. 송구이 네. 지금 잡아내신 거예요? 예. 이건 완전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그물에서 지금 막 떼어낸 거. 소금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대하를 올려 굽습니다. 이게 따닥거리는 소리가 더 맛있게 들리네. 소금이 이게 튀는 거죠? 예, 소금이 튀는 겁니다. 껍질이 빨갛게 변하면 다 익은 겁니다.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좋은데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며 이분들은 껍질채 그냥 드시는군요. 그냥 걸리는데 껍질이. 깔깔하면은 내가 키토산을 먹는다 생각하고 드시면은 다 먹기 매련입니다. 구울 때 소금을 까는 이유는 소금이 열에 잘 녹지 않고 몸에 열을 품어 대하를 골고루 익혀주기 때문이라는데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연한 회색빛을 띠고 붉은 빛의 다리를 쉼없이 움직입니다. 잡히면 금방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횟집 수족관에 살아있는 녀석들은 양식한 흰다리 새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하와 흰다리 새우는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양식하고 자연어는 여기 불가 앞에 불이 침이 길고 요거는 짧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되고 네, 뿔이 날카롭고 길쭉한 것이 자연산 대하입니다. 시험이 자연어는 이렇게 길고 양식은 이렇게 짧아요. 수염 길이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생김새는 달라도 맛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침 조업을 끝내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제야 김영기 씨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집었어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먹는 때가 밥때예요. 대하를 넉넉하게 넣고 라면을 끓입니다. 국물이 그야말로 진국이네요. 냄새에 포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얼른. 몇개 이게 그럼. 대화는 싫어 나는. 대화 세. 하루 종일 바닷바람 맞으며 일하느라 몸은 고단해도 네, 이 맛에 삽니다.
아야 참. 아 맛있다. 아유 니 마셔. 이 가을 서해 어촌 사람들은 대하로 하루를 삽니다. 대하는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난류성 어류로 수심이 낮고 담수 유입이 많아 영양이 풍부한 서해 연안은 대하에 가장 좋은 서식지입니다. 모든 그 서해안을 따라서 발달된 그러한 만들이라든가 연안들 그런 것에서 대하가 산란을 하고 또 연안에서 약간 떨어지면서 또 성장과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의 그 해양 지리학적 특성이 그 대하의 번식, 특히 그 생식과 그 성장에 아주 적합한 그 지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잘하네. 대하는 가을 한철 맛볼 수 있는 귀한 산물이라 이때를 기다려온 보령 사람들의 밥상엔 대하가 수시로 오릅니다. 오랫동안 해산물 중매사로 일해오셨다는 이 댁에선 대하로 튀김을 해서 먹곤 합니다. 좀 쫄아서 그래. 많이 하지 마. 껍질만 벗겨내고 밀가루 옷만 입혀 기름에 튀기기만 해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대하 튀김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에겐 대하 튀김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냥 담백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냥 이렇게 튀김 같은 거 먹어도 기름기가 있어도 그렇게 막 느끼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대가리도 버리지 않고 튀겨서 먹습니다. 내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주어야 한다는군요. 이 댁 안주인이 가장 자주 만드는 음식은 대하탕입니다. 술 좋아하는 남편 때문이라는데요. 대하탕이 해장국으로 아주 그만이라는군요. 그냥 무하고 호박 집어넣고 그다음에 대하 집어넣고 이제 갖은 양념 해가지고 야채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맛있거든요. 이 대하 국물이 되게 맛있어요. 시원하고. 나는 이거 냉동시켜놨다 겨울 내내 먹어. 술국으로. 그래도 대하탕은 싱싱한 생대하로 끓여야 제격이죠.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맑게 끓여 시원한 맛으로 먹습니다. 대하를 자주 먹다 보니 먹는 취향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살이 맛있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대가리만 골라 드신다네요. 이거 딱 먹는 거 알잖아. 야, 먹는 법을. 머리 먹은 사람은 절대로 대화 이 몸뚱이 안 먹는 거예요. 다시 하래요. 이 대화 맛을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대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이 계절이 서해안 사람들에겐 최고의 계절입니다. 서해를 따라 고속도로가 열리면서 대하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알린 곳이 천수만입니다. 대하 최대 산란지인 천수만은 전국 대하의 절반 이상이 잡힌다는데요. 오래전부터 대하잡이를 해왔던 천수만의 한 섬을 찾아가 옛 대하 음식들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뭘 잡으세요? 망둥어 잡으러. 망둥어? 네. 망둥어는 어떻게 먹지? 난 옛날에 인천 출신인데도 네. 어떻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어. 아주 어린 시절이라. 저 같은 경우는 졸여 먹으면 괜찮죠. 조려 먹어요? 예, 예. 풋고추, 양파 이런 거 고추장 좀 풀고 진간장 좀 넣고. 잡수려고 잡는 거예요 지금? 아 그냥 시간 있어 조금 해보고. 재미를 잡으시는 네네. 거구만. 던지는 거예요. 배를 기다리는 사이 낚싯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이고 무지하게 나갔네. 이야 그것도 왔다. 진짜 왔을까? 온 거 없어 아줌마?
왔다. 아, 이건 조금 많네. 어쩐지 무는들 많은 듯 했어. 초보 낚시꾼에게 걸렸다 했더니 역시 더 커서 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오가는 여객선이 따로 없어 섬에 가려면은 주민들의 어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디가? 섬에가? 7살 1학년 들어가니? 못 들어갔어 아직? 1학년 언제 들어가? 내년에 들어가는구나. 내년에. 할머니 보러 가니? 아 좋겠다 좋겠다. 할머니 보러 가는 거. 왔네. 이거네. 이거 언제 슬그머니 들어왔어? 타는 사람 없나? 배 갑니다. 응. 죽도로 가는 길입니다. 배가 없으면 육지를 오갈 수 없으니 다들 배 한 척은 가지고 계시다는데 섬 사람들에겐 이 배가 자가용인 셈이죠. 죽도에는 뭐가 많냐? 철 따라 다 틀리거든요. 봄에는 바지락, 여름에는 조금 놀다가 이런 꽃게가 좀 여름에 일찍 나요. 얘가 꽃게하고 가을엔 대하, 겨울에는 새조개 쭈꾸미. 이렇게 철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단 조그만 섬인데도 풍부해요. 천수만 한복판에 떠 있는 작은 섬 죽도입니다. 섬 전체가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죽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한때는 초등학교가 있었을 만큼 제법 규모가 큰 섬이었다는데 지금은 20여 가구만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아휴 잘한다. 그래도 유난히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했더니 모두 대하 잡으러 바다로 나가셨다는 분이. 이쁜 손녀가 온 줄도 모르고 할머니는 대하를 잡느라 바쁘십니다. 요즘 같은 대하철에는 매일 바다로 나오신다는데요. 평생 뱃일을 하며 살아온 이금아 씨는 이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막내 아들 장가 보낼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잘 잡힌다 싶어 물때 맞춰 나오긴 했는데 영 어제만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제법 큰 녀석이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이런 왕대하를 잡았으니 나온 보람이 있네요. 이 봄에 이 큰 왕대왕 봄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는 이 대화를 붙잡기 왕대왕. 섬에서 자식 6을 낳아 키우는 동안 바다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폭우로 돌아오자 대하와 꽃게를 잡으며 사는 큰아들이 어머니의 배 옆에 나란히 배를 댑니다. 젊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부침이 많았던 큰아들은 결혼 후 고향에 돌아와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육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막내도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뱃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이제 내려왔죠.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왜냐면은 밥도 이제 혼자 먹는 것보다 혼자서는 밥도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내려왔죠 제가. 좋죠. 살면 좋긴 하는데 여기 갔으면 섬이라 섬이라 어렵지요. 뭐가 어려워? 예? 뭐가 어려워? 아 누가 아가씨가 오야지 섬이라. 그래서 어렵지. 섬에 시집올 처자가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를 보면 어딘가 좋은 인연이 있겠다 싶어 마음이 놓입니다. 며느리가 오면 뭐든
손에 들려보내야 직성이 풀리신다는데 오늘은 대하장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대하장 언제부터 드셨대요, 엄마? 대화장? 아니 그냥 주로 그냥 먹었지 하면서 그거를 그 전부터 그냥 잡을 때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건 빼야겠다. 이제 물 좋은 거는 팔고 상품 이제 만 좋으면은 이런 거 삶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저 간장게장 이렇게 담가고 해놨어 집에서. 소금에 구워 먹는 건 요즘 방식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간장게장처럼 대하장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간장과 물을 적당히 섞어 부은 다음 매실액과 파, 마늘 등을 넣고 재워두면 맛있는 대하장이 만들어집니다. 대하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려워 냉동 상태로 보관합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주로 말려서 보관을 하곤 했습니다. 그냥 말리면 안 되죠. 상하고 새카맣게 변했죠. 이렇게 쪄가지고 말려야 빨갛게 그냥 그대로 말렸지. 껍질째 살짝 쪄서 말리는데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말린 대하를 집으로 조기처럼 엮어 대청마루에 걸어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다는군요. 아니 그렇게 돌아다니는 상태. 이제 파질한 것만 말렸다 그냥 하나씩 그냥 먹죠. 그냥 술안주도 그냥 하고 그러는 거죠. 비싼 거라 많이는 못 먹잖아. 하나하나 팔아서 써야니까. 가을볕에 잘 마른 대하는 겨울 내내 좋은 먹을거리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어디냐 저기 있다.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한 섬에서 살다 보니 제일 큰 걱정은 늘 끼니였습니다. 꼭지 무거? 얘 그렇게. 응? 좀 어려웠죠. 뭐 다 객관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세굽게 어장을 안 했었거든요. 요즘이가 객것도 오고 이제 이런 고기잡이도 오고 이렇게 조금 그때 있나 보다면 다 낫죠. 다 부자유 지금은. 맛있겠다. 갖고 와가라. 싸갖고. 난 너가 위험해서 너 안 주고 내가 한다. 이렇게 자르고. 큰아들이 잡은 꽃게로 탕을 끓이시는군요. 요즘 한창 살이 통통하게 오른 터라 가을 꽃게가 맛이 좋은 때라는데요. 여기에 대하를 넣고 무 대신 늙은 호박을 썰어 넣습니다. 엄마 갖고 올게. 손 다칠까 꽃게 손질도 못하게 하시더니 심부름 하나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며느리 사랑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뱃일하랴 장사하랴 늘 고단한 며느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도 갖고 와야지. 물 갖고 왔는데 물. 정화 씨가 시집와서 제일 먼저 배웠다는 이 대하 꽃게탕은 된장에 고춧가루만 넣어 끓인 겁니다. 무 대신 늙은 호박을 넣는 것도 맛을 내는 비결이라는데요. 국물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간장이 담가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난 세월이 어느덧 10년. 음식 맛을 닮아가듯 그렇게 서로 닮은 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참 보기 그런 게 좋죠. 아니라 여기 운차빠도 그전에 보니까 먹는 것 같던데. 안 먹어요. 안 먹어? 아이 이쁘죠. 내 집에 와서 사는 걸 딸이나 마찬가지죠. 나는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해요. 딸마냥 하지. 딸만 이쁘고 모이고 보면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 이쁘죠. 내 아들로 사는 고생하는데. 너는 친정엄마보다 편해요,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를 안 해서 그런가? 나한테. 그렇게 하겠니? 우리 딸들도 와도 친정이 오면 설거지 같은 거 안 시켜. 내가
저기에서. 몸 다르셔. 그래갖고 하면은 먼저 할까 봐. 딸별도 안 시키는데 며느리를 시킬 수 있나? 똑같이 해야지. 엄마만 힘들잖아. 아 힘들지 않아요. 재밌지 엄마. 다 모이면 재밌지. 내가 해주는 재미, 먹이는 재미. 여름 내서 일하느라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며느리의 손을 보면 어머니는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꽃게하고 대하에 그 나오는 그 물이 애기 있죠. 시커먼 이런 게 만지면은 맨 저기 설거지를 잘 못해. 그래서 미끄러져. 손 다 다르게 빨간 거 이렇게. 지문이 없어져 이렇게. 숭숭 쓰려 갔다니. 아픈 손을 참아가며 잡은 대하라. 욕심껏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살만 발라내 전을 붙이는 건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돼요. 그래도 이번엔 며느리가 어머니를 위해 솜씨를 부려봅니다. 아 맛있게 생겼다 야. 또 색깔도 이쁘고. 야 맛있다 먹어라. 뜨겁다 야 이놈 먹어라 야. 뜨거. 많이 붙일 거 그랬다. 언제 맛있다. 아주 맛있어. 쫀득하게 씹히는 맛이 좋은 대하전은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맛보기 힘들었던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은혜 이리 와. 할머니 잠자리 많아? 사이좋은 고부가 함께 차린 밥상에는 다른 지역에서 맛보기 힘든 옛 대하 음식들이 상에 올랐군요. 삶아가지고 한번 데쳐가지고요. 이렇게 바짝 말리면은 술안주. 아, 막걸리 때문에 이걸 또 내놓으셨구만. 대하 말려 먹는 건 처음 먹어봐요. 늘 약들 잡으세요? 저기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이게 낙이시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렵고 근력 없으면 바다 이러니까. 아, 그러면 한 잔 먹으면 근력도 나고.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먹는 이 밥이지 뭐. 둘이 컵이 쌍둥이다. 이게 먹고 싶어져. 드셔보세요. 간이 나빠질지. 있잖아. 껍질 있을까? 안 딱딱해 껍질은. 그런 거 같다. 짜요. 아니 쫄깃쫄깃 그렇게 따지도 않은데 밥 반찬 하면 아주 좋겠네. 네. 해물이 나서 다 먹. 막걸리 한 잔에 고단함을 풀어내고 평생 바다를 지키며 살아온 어머니는 그렇게 작은 몸으로 넓은 바다를 품느라 허리가 굽은 대하를 닮았다고 할까요? 대하로 풍성해진 바다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왕건이다. 마리당 얼마짜리인데? 먹으면 되지. 서해안 포구마다 대하를 찾는 발길들이 늘어나고 한바탕 축제가 벌어집니다. 글쎄요. 한 10마리 정도요? 대가리 줘 대가리. 아따 맛있겠다. 이 고소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이 가을 서해로 몰려드는군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구워서 먹고 마지막에 머리를 이제 따로 구워서 먹는 게 맛있어요. 최고 담백하고. 마지막에 추가한 거 봐. 싸게 해줘요. 대하잡이가 한창인 서해의 한 해역. 배 서너 척이 쏜살같이 달립니다. 바로 전어잡이 어선들입니다. 문자에 빠르고 천천히 다니는 배는 저를 많이 못 잡지 그러니까. 전어는 어군 탐지기로 이동 경로를 파악해 쫓아며 잡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찾았다고 해도 전어의 속도가 워낙 빨라 허탕을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어떼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배들이 다시 한번 속력을 냅니다. 전어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1분 안에 재빨리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둥근 원형 모양으로 그물을 풀어놓고 새막대로 소리를 내어 전어들을 그물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거기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거기 뚫는 거요. (20여 분이) 흐른 뒤 그물을 점점 좁히면서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그물 안에는 대화와 함께 서해를 찾아온 전어떼가 가득합니다. 천천히 그물을 들어올리자 은빛 전어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자로 돈전자를 쓴다지요. 가을 한철 보러 1년을 사는 어부들에겐 이름값을 톡톡히 합니다. 전어를 싣고 갈 운반선으로 잡은 전어를 옮깁니다. 전어는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좋은 값을 받으려면 그물에서 건져 올리자마자 재빨리 수조로 옮겨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어를 잡고 있는 해역이 대하나 꽃게 잡는 곳과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데요. 이렇게 한 시기에 같은 바다에서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이유가 대하와 관련이 있다는군요. 그 새우나 게와 같은 그 해양 갑각류는 그 어린 시기에 그 플랭크톤이라는 유생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모든 어류 유생들의 아주 중요한 먹이 자원이 됩니다. 또 새우는 보통 커서도 포식성 어류들의 그 중요한 먹이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서해안의 그 어류의 종 다양성이나 그 종의 풍부도 이런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겨울을 준비하느라 모든 어류들이 살이 오르고 지방이 두터워집니다. 가을 생선이 맛있는 건 그 때문인데요. 전어도 지금이 딱 맛있는 때라는군요. 잘 먹어. 오사고 이게 왜 갖고 와? 전어철이면은
어부들은 내내 바다 위에서 삽니다. 전어떼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어는 끼니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돼 손님들의 밥상에 오릅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전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굵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구워 먹는 거랍니다. 올라가요 먹고. 전어 냄새 맡고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대요. 승근아, 그런 말이 있어요. 갖고. 전어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예? 집 나간 며느리들 돌아오게 하느라 이 가을 어부들은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고된 수고로움 속에 서해의 가을이 깊어갑니다. 전어가 어부들의 안주인의 손에 들어오면 요리법은 조금 달라집니다. 전어는 이렇게 뼈채에 썰어가지고 해무침하면 일품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자, 됐고요. 뼈째 썰은 전어에 배와 깻잎을 넣고 고추장에 무칩니다. 시원한 배맛과 깻잎 향이 어우러진 전어 회무침입니다. 내가 집어준 것이 맛있어. 아유, 왜 이렇게 맛있어? 여기 와서 더 맛있네, 막. 왜 이렇게 커? 전어를 소금에 절여 젓갈을 담기도 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안 상해. 전어 속으로 젓갈 담는 건 봤지만 이렇게 통째로 젓 담는 건 처음 보는데요. 서천 지역에선 김장할 때도 꼭 이 전어젓을 넣으신답니다. 전어젓이 젓잘 때면 팔간이 갖고 멀국이 꼬숩고 짭짤하니 눈애들 먹기 제일 1등품이야. 전어로 포를 떠서 전을 부치는 것도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보통 명태 같은 흰살 생선만 전을 부치는 줄 알았는데요. 고소한 맛의 별미 전입니다. 싱겁지 않겠어요? 우리는 살던 데는 맨 시래기, 고구마순 이런 산촌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여기로 오니까 생선이 막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다니고 막 그걸 먹으면 달어. 너무 여기는 살기 좋은 데라고 내가 너무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홍성, 서천, 보령 등 충청도 서해안 지역은 조선시대 내포라는 지명으로 불렸는데요. 택리지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혔던 곳입니다. 바닷물이 내려안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내포 지역의 지형적 특성이 음식 문화를 다양하게 발달시켜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농산물도 풍부할 뿐만 아니고 바다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접해 있는 바다에서의 해산물도 풍부하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삼남 지방에서 거둔 이 좋은 선, 하여튼 쇠고기 다 이쪽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하여튼 교통의 요지였던 곳이 내포입니다. 예로부터 서해의 풍요로움을 상징해온 것이 대하였습니다. 옛 문인들은 대하도를 즐겨 그렸는데요. 그 속에 장수와 다산 또 부부 해로의 의미를 담곤 했습니다. 대하 주산지인 내포 지역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었습니다. 홍성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분은 30년째 대하만을 그리고 계신다는데요. 대하의 어떤 매력 때문일까 궁금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다의 노인입니다. 이 새우가. 그래서 해로
해로라고 하는데 백년해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예. 그게 그 해로가 이 해로입니까? 아니 근데 이제 함께 해자인데 네. 해자하고 바다 해자하고 음이 똑같아서 아하. 해로 해갖고 바다의 노인. 바다의 노인, 바다 노인. 예. 우리가 볼 때는 그 늘 구부리고 있는 것이 겸손해 보인다 이런 뜻도 있고. 예. 이 화가의 눈에 대하는 온몸으로 겸허함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또한 반짝이는 눈빛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성을 가졌습니다. 겸손의 미덕과 삶의 역동성을 발견한 화가의 안목 덕분에 대하를 또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네요. 대하가 우리 밥상에 오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시장에 가면 흔하게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임금님이나 양반이 아니면 구경도 못하던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산은 투명하거든. 투명해서 머리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냐. 이런 것은 아무리 투명하고 싱싱하다고 해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일로 이물질이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머리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된 거, 이런 것을 사야 돼. 이분은 궁중음식 전문가인 유현자 씨입니다. 두 딸과 함께 장을 보러 나오셨는데요. 물건 고르는 안목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머리 부분에 여기 정소도 보이지. 이 정소가 영양 덩어리야. 응? 그래서 머리 부분을 다 먹으라는 게 그 이유야. 중화로는 뭐예요? 종가에서 자란 덕분에 어려서부터 대하는 친숙한 식재료였다고 합니다. 군산은 바닷가하고 가깝잖아요.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 대하로 많은 음식을 해서 먹었어요. 이제 내림 음식도 있고 궁중 음식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해요. 평소엔 한없이 좋은 어머니인데 음식 만들 때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또 그다음 거 하고 그다음 거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응. 그래. 그러니까 살짝 삶아서 이제 이거 껍질. 오랜만에 친정에 놀러온 큰딸은 또 칼질 때문에 혼쭐이 납니다. 이걸 결을 맞출 줄 알아야 돼. 근데 수미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갔다가 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하나 떨어져야지. 아직까지도 채 못 쓴다고 혼나고 있는데 10년 됐어야 채 못 쓴다고 말들은 지금 아직까지. 어머니의 불효령 속에 만들고 있는 이 음식은 궁중에서 임금님이 드시던 대하 음식으로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각종 채소와 함께 삶아낸 다음 껍질을 벗겨 살만 따로 발라냅니다. 이 소스는 잣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하의 분홍빛과 오이의 푸른색, 노릇스러움한 죽순이 뽀얀 잣즙과 어우러진 대하 잣즙 무침입니다. 궁중 음식은 강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늘이나 생강을 넣었을 때 직접적으로 잘 안 넣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제 우려서 넣고 그렇게 했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유현자 씨는 우연히 전통 음식에 빠져 궁중 음식 전문가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집에서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음식 나름대로 정성껏 해드리면 맛있다고 인사로 그렇게 한 것을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흥분하는 거야. 아우, 내 음식이 진짜 맛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잘하고 막 더 이제 그래서 찾은 곳이 궁중음식연구원이에요. 하고 두부하고 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은 두 딸도 음식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우에 연양하고 같이 잘 어울려. 지금 배우고 있는 대하찜은 대하의 모양을 그대로 살리고 안에 고기소를 넣어 찌는
궁중 음식이라는데요. 요즘은 혼례 때 패백 음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네, 쓰러지지 않겠지? 이렇게 해서 두 딸과 제자에게 유연자 씨는 살아있는 교과서이고 닮고 싶은 롤모델입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옛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식은 곱고 또 곱고 또 곱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음식이 나오잖아. 그냥 쉽게 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괜찮아. 이거 잡으면 돼. 음식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을 이겨내는 정성이 맛의 비결임을 어머니는 늘 강조합니다. 이렇게 밥 잘 된 밥을 궁중 음식을 배우기 전 친정집에서 자주 해먹던 옛 음식들도 모두 웬만한 정성 없이는 만들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새우밥도 그중 하나입니다. 밥에 삶은 새우와 각종 채소들을 제각기 따로 익혀 넣은 다음 간장 소스에 버무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찝니다. 맛과 영양면에선 으뜸이지만 손도 많이 가고 맛내기가 어려워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음식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집안에 내린 음식도 정말 다양하게 너무 많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냥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중화는 생것을 그대로 보리밥과 함께 찌어 쌈장을 만듭니다. 이름은 쌈장이지만 생선을 곡물로 삭혀 만드는 식혜와 비슷한데요. 새우의 감칠맛이 느껴지는 별미장입니다. 그냥 먹어도 되고 삭히면 한 일주일 동안 삭히면 더 맛있어져요. 물을 큼직하고 납작하게 썰어 담근 김치가 석박지입니다. 여기에 새우를 넣어주면 흔하지 않은 별미 김치가 되는데요. 버무릴 때 새우살이 터지지 않도록 가장 나중에 넣습니다. 많이를 안 넣어. 새우 석박지는 바로 해서 먹어도 되지만 또 한 일주일에서 10일 그 정도 안에 다 먹어야 돼. 오히려 이건 익으면 이제 새우가 물르면 맛이 없잖아. 그리고 미나리 향하고 난 석박지가 무슨 맛일까 했어. 참 맛있어. 우리의 옛 음식들은 이렇게 색과 모양 하나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 담긴 맛과 정성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전통을 잇는다는 건 결국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일 겁니다. 화려한 궁중 음식이 아니어도 이 가을의 풍성함을 정성껏 상에 올린 어머니의 밥상은 그래서 왕이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 풍요로움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 자연의 조화로움 앞에서 모든 생명들은 겸허해집니다. 가을입니다. 봄과
뜨거운 여름을 거뜬히 버텨낸 모든 생명들이 고개를 숙이고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추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가을에 이 귀한 대접을 받는 대하도 몸을 이렇게 굽혀서 재생을 갈무리합니다. 버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결실을 맺고 풍요로워지는 자연의 이치를 오늘 또 한번 배우고 돌아갑니다. 이 가을 나는 또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